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 여파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또다시 4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 휴가철까지 겹쳐서 확진자 숫자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교수님, 어제 하루 사이 위중증 환자가 지금 40명 증가를 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 확진자가 어느 계층에서 연령층에서 나오냐면 50대 이하에서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맞은 그룹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중증자가 이제 40명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연령층에서 위중증자가 나왔는지, 즉 젊은 그룹에서 그다음에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 왜 위중증자가 40명 갑자기 이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연령대인지 아닌지 이 부분까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은 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할 때 보면 그 백신 접종을 한 그룹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중증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가 떨어진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4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령층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구체적 사례별로 보면 지금 네. 비수도권 특히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뭐 충남도 70명을 넘겼더라고요. 네.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 뭐 이제 교회나 종교시설발,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 뭐 직장 모임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참 이렇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거센 게 참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입니다. 4단계를 지금 이제 4주 들어왔죠. 4주 이제 유행하면서 최고의 어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3단계,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4단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보면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40%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전파력이 아주 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증가됐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구라든지 부산에서 보면 이제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자릿수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네. 그 이유는 보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대도시죠. 예. 네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산세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이제 네.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뭐 현행 수칙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게 확산세를 꺾을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확진자 발생 중심이 아니라 네. 치명률 관리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이제 4단계를 하고 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최고 수준의 어떤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격상을 시킨다라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백신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백신 접종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이 작년 12월부터 처음으로 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접종 완료율이 보면 그 58%, 한 60% 되고요.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70%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우리가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 확진자 수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봉쇄를 풀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증자나 그다음에 치사율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 백신의 접종률을 높였을 때 예. 이제 그때 이제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전 예약을 위해서 본인 인증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본인 인증을 조금 다양화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 인증 수단을 좀 다양화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앱
등을 써서 이용을 할 수 있겠고 먼저 아무래도 인증서를 받아놓으면 좀 더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에다가 또 예약 서버 자체를 좀 대량 처리할 수 있는 그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당 한 100만 건 수준으로 해서 예. 좀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네, 오셨습니다. 이제 보완책을 마련했으니까 그래서 시간당 100만 명까지는 가능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은 좀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다시 오늘 짚어볼 사안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이제 백신 얘기를 했으니까 백신 관련해서 하나 좀 오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백신을 맞은 뒤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던 요양병원 등에서 지금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네. 이렇게 감염이 계속 있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예방 효과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70%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우리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9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방 효과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중화 항체라는 것들을 네. 생성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6일부터인가요?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지만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이제 돌파 감염이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증도 하고 치사율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중화항체라는 게 이제 뭐 유지가 안 되더라도 이제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해부대 네네. 확진자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검사 대상 64명 모두 델타 변이로 이제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네. 됐는데 자, 처음에 보면 네. 청해부대 처음에 감기 비슷한 증상이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군 당국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델타 변이가 뭐 아직까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초기 증상 같은 부분에 궁금증이 많은데 초기 네. 증상이 좀 감기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 감기하고 증상이 유사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보면 이제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 난다든지 기침이 나고 이제 두통이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그럼 거예요. 그게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델타 변이가 좀 더 감기와 비슷하다? 그렇죠. 일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후각하고 미각 소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보다는 일반 감기하고 이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 얼마 전에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상이 냉방병이랑 비슷하다. 네. 근데 냉방병도 뭐 어떻게 보면은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냉방병도 이제 보면 일반 감기하고 증상이 유사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냉방병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확진자하고 어떤 밀접 접촉을 했다든지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 다음에 이런 이제 증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네.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사례별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네. 전남 여수시에서 네. 이런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감염 관련 이제 재난 문자로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 카드 결제할 때 좀 주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는 일단 이 카드 결제 때 이런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그런 사례는 없지 않느냐 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네. 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네네. 중요한 게 이 물체에 묻은 네. 바이러스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되면 어느 정도 위험하냐 이런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그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비말 감염으로 해서 비말이 물체에 갔을 때 이 바이러스 어느 정도 이제 생존하는지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보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얘가 생존력이 있는 걸로 4일 정도. 예. 예. 저렇게 저희가 아마 돼 그래픽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좀 네. 보여주실까요? 그게 4일 정도 이제 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
우리 신용카드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4일 동안 생존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보면 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외부에 나왔을 때는 이 외막이 소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감염력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사례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역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제 여수의 그 질병관리청에서 해서 네. 좀 더 네. 이제 역학 조사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증식 및 복제가 많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신용카드에 많이 묻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아, 양이 일단 많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물체에서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연구는 없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땐 기존 바이러스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변이 바이러스지만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외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막이 이제 소실이 되게 되면 감염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에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예. 저는 기존의 바이러스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더 생각합니다. 많이 뿜어져 나와서 많이 묻어서 위험할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네. 그 자체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라던가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던가 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국민들이 이 부분 다시 또 약간 겁내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좀 뭐 주의하거나 이렇게 네. 하면 좋다 이런 거 당부하실 말씀 지금 있으시다면요?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탔을 때 보면 손 세정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 세정제 안에 보면 우리가 에탄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 아주 약한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최선의 예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손 세정제, 에탄올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손에 바이러스가 이제 적게 이제 존재하게 네. 하는 것들이 하나의 큰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손소독제로 그렇죠. 손 소독을 하는 것. 네. 예.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예약 뭐 이력과 상관없이 그동안 원래 방역 당국에서 얘기를 했던 게 노쇼 하신 분들은 이제 가장 뒤로 미루겠다라고 네네. 했다가 네. 방역 당국이 이제 60에서 뭐 74세 좀 고위험군,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좀 위험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또 방침을 바꾸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초기 임상 3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령층이 없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안 맞추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로 해서 우리가 60세에서 74세 분들이 안 맞은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미접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중증 환자라든지 치사율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백신 관련해서 좀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접종 계획은 아직 이렇게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전면 등교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갑자기 확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등교를 지금 수업이 유지될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교육부는 일단 격차를 우려해서 가능하면 이제 등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 달에 발생해서 한 보면 1년 7개월 되면서 예. 학생들 간의 어떤 학력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을 했을 때 비말 감염,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23일까지 보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게 계획대로 어떤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확진자 수도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자라든지 치사율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지금처럼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뭐 1,700명, 2,000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방역적인 측면에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등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올라간다. 예. 돼서 우리가 이제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랬을 때 확산세도 떨어지면서 중증자라든지 치사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접종률을 좀 더 볼 필요가 네. 있다. 자, 방역 당국이 지금 좀 이르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5천만 회분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다 하면서 이건 이제 부스터샷으로 좀 활용을 네.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반면에 WHO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는 이제 많이 맞고 네. 빈국들은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네. 좀 부스터샷에 대해서 WHO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WHO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WHO라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보건기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부스트샷을 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중화 항체라는 게 유지가 되느냐 안 얼마나 되느냐. 갈지. 네. 예.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백신의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접종률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부스트 샷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제 개도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스터샷 뭐 필요하긴 하지만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또 안 네. 맞은 나라에서 또 집단 발생을 하면은 또 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